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혼자서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저에게도 남들은 겪어보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 아내가 있었답니다. 그녀와 저는 제가 34살 때 처음 만났어요. 주위에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저는 왜 아직도 연애를 못하고 있냐며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많이 구박하셨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어요.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이 사람이랑 안 되면 앞으로는 절대 선자리 주선 안 하겠다고 하면서 매번 제 결혼을 부추겼죠. 계속되는 선자리에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이 이번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야. 옆집 김씨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 아는 여잔데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성격도 착하다고 하는구나. 이 여자랑 잘 안 되면 앞으로 절대 선보라고 안 할 테니 제발 우리 얼굴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나가주렴. 부모님의 절실한 부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죠. 절대 그 여자가 저와 선을 보기로 한 여자일 리가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런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날까 궁금하기도 했죠. 저는 선을 보기로 한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전화를 받더니 저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죠. 옆집 김씨 아줌마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쁜 여자는 얼굴값을 한다고 생각해서 성격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종업원에게도 너무 친절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었죠. 종업원이 음식을 테이블에 놓으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일어나려고 해서 실수로 음식을 그 여자 옷에 쏟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면서 종업원에게 당장 세탁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엄청 내죠. 그런데 그녀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괜찮다며 오히려 종업원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서. 혹시 걸레는 어딨죠? 제가 치울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여자여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착함에 반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니 그녀를 더 오래 보고 싶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녀와 더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혹시 미연 씨, 술 한 잔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네, 좋아요. 라고 하셔서 저희는 근처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술맛도 달고 술이 잘 들어가서 저와 미연 씨는 술이 취해서 기분 좋은 둘만의 시간을 보냈죠. 그날후로 저희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미연인 정말 착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착하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기 힘들다며 제가 항상 경고를 해줄 정도로 착했어요. 미연이 말을 들어보니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만 1,000만 원은 좋게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미연이의 순진함에 친구들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 것 같아요. 미연이의 착함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하는 동안 미연이의 성격을 조금 바꿔주고 싶었죠. 거절도 잘 못하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하는 미연이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와 사귀고 나서 미연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미연이도 저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성격이 너무 싫었는데 이렇게 바꿔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연애하는 2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연인 워낙 착해서 애초부터 싸울 구실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기분 나쁠 만한 상황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죠. 미연이 같은 여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일 잘하고 어른들에게 싹싹한 미연이를 좋아하셨죠. 미연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는데요. 그날 밥을 먹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둘이 사귄 지 2년 넘어가는데 결혼 언제 할 생각이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죠. 저도 물론 미연이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36살이라 결혼을 하려면 얼른 해야 되는 나이였죠.
그런데 미연이는 아직 28살이었어요. 저랑 미연이는 8살 차이가 나서 제가 미연이한테 선뜻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 말을 듣고 미연이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았는데 미연이는 놀라지도 않고 좋아했어요. 결혼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아무 말이 없네요, 어머님. 뭐? 아니, 너 미연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왜 지금까지 결혼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니? 아니, 저는 미연이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들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연이는 20대라서 아직은 연애를 더 하고 싶어 할 줄 알았어요. 그날 미연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미연아, 너 나랑 결혼해도 괜찮아? 오빠,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항상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어. 난 오빠가 프러포즈하는 날만 기다렸단 말이야. 저는 미연이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프러포즈용 반지를 사고 미연이 집으로 찾아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연이도 너무 좋아했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가댁에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마 젊은 딸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 고생할까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인사를 드리러 먼저 처가댁에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결혼 허락은 해주셨지만 약간 탐탁치 않는 눈치였어요. 김서방, 우리 가족이 된 건 환영하지만 우리 미연이 눈에서 눈물 나는 날은 정말 용서 못해. 아버님, 당연하죠. 미연이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흰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식도 끝내고 정식적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항상 결혼을 하지 말라면서 말렸거든요. 그런데 왜 말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미연이랑 함께 사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자꾸 우리 부부한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고 라고 계속 미연이한테 손주를 보고 싶다며 아이를 가지라는 눈치를 주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이가 가지고 싶긴 했지만 지금은 저희 둘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가지면 싸움도 잦아질 테고 돈도 많이 드니까요. 미연이는 그래도 웃으면서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저희 시골린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이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 가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미연이는 저희 부모님 말을 듣고 조금 고민을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버는 게 저희 둘이 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기까지 생기면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드는 돈이 어마무시하기도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치만 미연이 닮은 딸을 낳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미연아, 우리 아기 낳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빠, 나는 우리 닮은 아기 낳으면 좋지. 근데 우리 지금 돈도 많이 못 벌잖아. 아기 낳으면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기 낳으면 아기 키운다고 나 일 쉬면 돈이 더 부족할 거고.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미안해. 저도 미연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겁니다. 저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일을 대체할 기계가 들어와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출근은 어렵겠다고 했죠. 지금 당장 돈을 벌어도 부족한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잘리다뇨. 저는 한동안 아내에게 비밀로 했어요. 도저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아내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거든요. 아내는 실적이 너무 중요한 직업이라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했고 매일 퇴근 시간도 달랐어요. 저는 2달 정도를 거짓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가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고깃집 서빙을 하면서 보냈죠.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도 돈이 그렇게 많이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2개 해도 채워질 수 있는 월급이었죠. 대신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저녁까지 하다 보니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게 집에 가게 되었죠. 몸에 배인 고기 냄새에 아내한테는 항상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매일 회식한다고 속상해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부터 미연이를 잘 보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면 미연이는 항상 자고 있고 밤늦게 퇴근을 해도 미연이는 항상 자고 있어서 깨우기도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미연이가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본 미연이 얼굴이 반가워서 웬일로 일어났어? 나 기다린 거야? 오빠 기다렸지. 미연이는 사실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제가 온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거니까 놀라서 대답한 것 같았죠. 저는 딱히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제가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미연이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연이는 요즘 보험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고 항상 먼저 자라고 했죠. 저는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면 좋다는 생각으로 미연이한테 쉬엄쉬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주말에는 저와 미연이가 출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미연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미연이가 워낙 착해서 상사들이 일을 시키나 보다 해서 보내주었어요. 그날도 새벽이 다 되어서 퇴근했죠. 그런데 미연이가 그날따라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안색도 너무 안 좋고 힘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저는 주말 동안 계속 미연이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계속 미연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따라 몸도 안 좋은데 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미연아, 일도 중요한데 쉬엄쉬엄 하면 안 될까? 오빠, 지금 안 벌면 언제 벌어? 먼저 자. 그렇게 매일 새벽이 다 되어서 들어오기도 했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통장을 보니 미연이의 월급이 더 올라야 하는데 평소보다 떨어졌더라고요. 미연이는 회사에 잘 말해본다고 했고 저는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미연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더군요. 새벽 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왔습니다. 미연아,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되지.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너도 뻔히 알잖아. 오빠, 미안해. 나 사실 임신했어. 어? 갑자기? 근데 우리 최근엔 밤에 같이 잠들거나 한 적 없잖아. 사실 뱃속의 아기 오빠 아기가 아니야. 저는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것만 같았죠. 내 아기가 아니라니? 나 얼마 전에 보험 팔러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그 고객이 내 전 남자친구인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오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나를 안아주면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 이제 나 그만 보험 팔면서 살고 싶어. 솔직히 오빠랑은 아기 낳으려고 해도 돈 때문에 포기했잖아. 그런데 나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나 사실 매일 늦게 왔던 이유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온 거였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내 행복을 빌어주라. 이혼하자 우리. 저는 한없이 착한 미연이가 이렇게 모진 말들을 저한테 내뱉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오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이도 어려. 솔직히 오빠 나이 많아서 같이 다니기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내 남자친구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 오빠랑 이혼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아기 낳고 살 거야. 그럼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거야? 임신 7주 차래. 저는 제 아내가 밖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미연이에게 거세게 소리쳤고 미연이는 제 반응을 예상한 듯 절 가만히 응시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제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미연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미연이한테 정말 모든 걸 다 주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해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교당할 만큼은 안 살게 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는데, 다음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당당하게 미연이한테 이혼 서류를 주었죠. 위자료도 당당하게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미연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을 미연이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군요. 그땐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네 했죠. 이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미연이는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어디로 간지는 모릅니다. 아마 그 남자의 집으로 갔겠죠. 저는 그 집에서 살면서 계속 미연이가 떠올라서 집을 팔고 조그만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왔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아예 지역도 다른 곳으로 가고 전화번호도 바꿨죠. 거기는 공장 단지가 있어서 공장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갑자기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지? 그때 혹시 옆집 김씨 아줌마 생각나? 알지. 그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됐고, 근데 왜? 그 아줌마가 말하는데 미연이가 지금 나 걔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 걔 얘기할 거면 이만 끊는다. 미연이가 암에 걸렸다고 하네. 그런데 좀 많이 늦은 것 같더라. 한번 찾아가 보지 그러니. 저는 당황은 했지만 천벌받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미연이가 암에 걸렸다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래서 결국 미연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연이를 마주한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고 몸은 뼈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미연이는 자고 있었고 병실에는 미연이 아버님만 계셨죠. 김서방이 여긴 어떻게... 아버님, 미연이가 암이라고... 아버님은 잠깐 주저하시더니 나랑 얘기 좀 할까?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김서방, 놀라지 말고 잘 듣게. 사실 미연이 췌장암 말기야.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수술할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가 됐어. 사실 김서방이랑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췌장암 선고를 받았대.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형편도 안 좋았고, 미연이가 또 착해서 주위 친구들한테 돈 못 빌리는 거 알지?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대. 암에 걸려서 아기도 물론 가질 수 없었지. 그래서 임신 계획도 미루고 매일 병원 가서 항암 치료를 했어. 항암 치료에 쓰는 돈만큼 일도 열심히 하고, 치료를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몸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프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나중에 하려고 했대. 근데 돈이 너무 안 모아져서 치료를 계속 미룬 거야. 결국 시기를 놓쳐서 점점 암이 심해져 갔어. 결국 김서방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대. 절대 자기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자네는 무조건 치료비 번다고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모습 보기 싫다고 그런 거야. 우리는 무조건 말렸지만 결국 미연이가 자네한테 거짓말하고 이혼을 하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날 마지막으로 자네를 만나고 암이 더 빨리 진행됐어. 왜인지는 미연이가 절대 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고. 미연이는 자네를 정말 사랑해서 떠난 거야. 자기 없이 혼자 살 자네가 너무 불쌍했대. 그리고 자네 공장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다며? 미연이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미연이가 자기 때문에 돈 버는 자네가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헤어지기로 한 거야. 저는 아버님의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화나서 미연이에게 큰 소리를 낸 이유로 암이 더 빨리 진행된 것 같았죠. 제 잘못 때문에 미연이가 살 수 있는 날이 줄어든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앞으로 미연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죠? 앞으로 2주 정도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찾아와줘서 고마워. 미연이가 아주 좋아할 거야. 죄송해요, 아버님. 이제서야 찾아뵙게 돼서. 아버님을 집으로 보내고 저는 2주 동안 미연이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미연이가 잠에서 깨기만을 기다렸죠. 몇 시간 후 미연이가 잠에서 깨자마자 오빠? 나 지금 꿈이야? 아니면 나 벌써 죽은 거야? 오빠가 여기 올 리가 절대 없는데. 미연아, 진짜 나야. 앞으로 너랑 같이 있으려고 내가 왔어. 미연아, 그동안 내가 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오빠, 내가 더 미안해. 이렇게 못생긴 모습으로 오빠 보니까 부끄럽다. 무슨 소리야. 미연아, 너무 예뻐. 저희는 그렇게 2주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잠에 들고 일어났는데 미연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두려움에 손가락을 코에 가져다 댔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연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장례식장엔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죠. 영정사진 속 미연이는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미연이와 처음 같이 갔던 술집에 갔어요. 그때의 추억도 되새길 겸 오늘따라 취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혹시 미연씨 남편분 맞죠? 워낙 저와 미연이의 단골 술집이라서 사장님과 아는 사이였죠. 네, 맞아요. 오랜만이에요. 한동안 안 나오셔서. 죄송해요. 그동안 사정이 좀 있어서. 그때 사장님께서 편지 봉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예전에 미연 씨가 저한테 혹시 남편분 오면 이거 꼭 전해달라고 여기에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이거 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저는 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있었어요. 통장에는 5천만 원의 돈이 있었고 그 돈은 미연이가 췌장암 초기 때부터 제게 돈 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더군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건지. 미연이는 평생 동안 제 생각만 해준 착한 아이인데 저는 너무 모질게만 대했죠. 그래서 결국 그 통장의 돈은 은행에 묶어두었고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연이를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꾹 참고 열심히 살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범한 제 인생을 살아가다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한 것은 다시 생각해도 후회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이혼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와 제 남편, 이 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마보이란 말을 아시나요? 제 남편이 바로 마마보이였답니다.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엄마의 치마폭에서 도무지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연애하던 시절부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애가 태어나면 달라지겠지 라고 제가 오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남편을 뜯어고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저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35살에 말이죠. 남편과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나이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도 남편에게 마마보이의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상대방이 10가지 장점이 있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단점이 딱 한 가지인 사람이요. 그런데 그 단점 하나가 너무 치명적인 그런 사람 말이죠. 바로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툭 내뱉으면 한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제게 사주거나 해주었고, 제가 뭐가 먹고 싶다, 어디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흘려듣지 않고 꼭 며칠 후에 데리고 가줬죠. 말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한 번씩 꽃다발을 선물할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제가 사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말하지 않고 있어도 척척 사주고, 가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해주는 남자였죠. 저는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이는 좋다가도 남편이 자신의 엄마와 전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날이라면 제 심기는 불편해졌어요. 남편은 연애하면서도 엄마와의 전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시나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당시에도 30대 중후반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매번 입에 엄마. 통화 내용도 사실 별다를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애교 많은 딸이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죠. 떨어져 살고 있으니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며 그저 애교 많은 아들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매일매일 1시간도 넘게 해요. 주말엔 거의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수준입니다. 옆집 개가 사료를 바꿨더니 좋아졌다더라. 며칠 전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걸 봤는데 엄마 생각이 났다. 등등 정말 엄청나게 사소한 얘기를 매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상을 시시콜콜 다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전화하는 도중에도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저더러 엄마랑 전화해야 되니까 이제 끊자 라고 통보하고 뚝 끊었죠. 그리고 저희가 성인이잖아요. 만나서 연애하다 보면 늦은 밤까지 놀 수도 있고 여행 가고 싶어서 외박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허락을 받더라고요. 나 여자친구랑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도 돼? 나 여자친구랑 가평으로 2박 3일 정도 놀러 갔다 와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랐는데 그렇게 엄마에게 의지하는 점 하나만 빼면 정말 너무 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어서 헤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애교가 없다 보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사셨어서 내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지. 그리고 난 애교도 많은 편이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제 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결혼을 하기로 얘기했지만 사실 결혼의 성사도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결혼시키는 것을 꺼려 하셨거든요. 나이가 있으니 마지못해 저와 결혼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혼도 사실 도중에 엎을 뻔했어요. 제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께서 관리하시고 계셨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체크카드 하나만 가지고 생활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트하러 가서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제게 선물해 주었던 선물까지 결제 문자가 시어머니 폰으로 긁는 족족 갔었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싶으면 저더러 약속을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까지 하는 것을요. 저는 독립심이 강한 편이라 사실 부모님께 미성년자 때를 제외하고는 잘 기대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가 해준다는 남편이 참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술 더 떴어요.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온 적이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중에 멈추고 나가서 1시간씩 전화를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훔쳐본 적이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께 보고를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2번 다시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하고 넘어갔죠. 결혼 후에도 시시때때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 엄마 거리는데 사람이 환장하겠더라고요. 신혼 초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뭔지 아시나요? 저희가 싸웠던 걸 전부 시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쩐지 결혼하고 나서 언젠가부터는
저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도 않으시고 미워하시는 티를 팍팍 내시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일러바친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던 거더라고요. 마치 남편의 본처는 시어머니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말이죠. 또 남편과 제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의 월급을 한 곳에 모아서 적금도 들고 보험료도 내고 생활비도 빼고 경주사비에 등등 그런 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월급 통장을 제가 뺏었다가 한 달을 침대에 알아 누우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이를 이간질한다 하시며 엉엉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알아놓은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제게 여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맡기자, 응? 우리 엄마가 허튼 데 쓰는 사람도 아니고 라고 저를 설득했죠. 그때에도 저는 당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결혼한 사이야. 경제권이 시어머니에게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도 우물쭈물거리며 저를 설득하는 남편에게 당신만 엄마 있는 줄 알아? 나도 친정 식구들 한번 끌어들여서 아주 진흙탕처럼 뒹굴어 볼래? 라며 소리쳤더니 꼬리를 쏙 말고 입이 삐죽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찌 합의를 했는지 제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이 밖에도 결혼 생활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별일이 다 생겼죠. 제가 이번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말도 많고 애교도 참 많아요. 그리고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 누나와 시어머니 둘 때문에 말이죠. 남편은 나이를 그만큼 먹었는데도 시댁에서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돌아다녀요. 저로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시댁에만 가면 첫 번째 와이프는 시어머니, 누나가 두 번째 와이프, 저는 그냥 첩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요. 제가 봤었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남편이 아직도 어머니 품을 못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해괴한 망언을 내뱉어서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누나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고 앉아있는 겁니다. 남편의 누나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시댁의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저는 남편이 정말 어쩜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그 집구석에서는 그런 행동들조차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이라며 포장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막내는 애교가 참 많아. 뭐 이딴 식으로 말이죠.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자 그날 처음으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연애 시절부터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뭘 뜯어 고쳐보겠다고 결혼을 했을까 하며 이혼을 정말로 많이 고민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제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죠. 출산을 하고 나서 낳은 제 아들을 보니 이혼 생각은 아무래도 접게 되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예쁜 아이에게 차마 제가 싫다는 이유로 아이 아빠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화병이 날 것 같아도 참고 살기로 다짐했었죠.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치마폭에서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낳은 아들까지 치마폭에 싸고 도시려고 했어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자기 아들 마냥 취급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다시 생각해도 역겹네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들락날락거리셨는데 아들까지 낳고 나자 거의 저희 집에 사시다시피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죠. 제가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행동에 놀라서 아이를 데려오면서 왜 이러시는 거냐고 화를 내면 마치 제게 빼앗길 것 마냥 표독스레 저를 노려보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어머니 때문인지 남편 때문인지 하는 행동이 남편을 빼다박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제 친정은 너무 먼 지방에 있었고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신생아 시절엔 육아휴직까지 써서 아이를 돌볼 수 있었지만 저도 복귀를 해야 했죠. 꺼려졌지만 시댁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집안에서 아들이 남편처럼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따끔히 훈육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갔다 오면 옷 입으라는 제 말을 듣질 않으니 조금은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아빠 하는 짓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할머니랑 고모는 나 팡팡 해줬는데 엄마는 한 번도 만져준 적 없잖아. 엄마는 계모야. 계모가 확실해.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진혁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봐. 엄마가 모두 들어줄 테니까. 라고 말을 하며 아이를 진정시킨 뒤 들어보니 시댁에서 옷 막 입고 다녀도 된다고, 날도 더운데 왜 옷을 그렇게 갖춰 입는 거냐고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아이는 제 말을 그대로 말을 하며 엄마가 집에서도 옷을 입고 다녀야 멋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 옷 입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제욕을 하며 아이고 우리 혁이는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있네. 가족끼린 괜찮아. 가족끼린데 뭐가 어때? 혁이 엄마는 아주 성질이 못돼서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해. 라고 하면서 제 훈육을 망친 걸로도 모자라 아이가 엄마를 우습게 알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이의 하지 말란 소리에 시어머니는 우리 혁이가 너무 착하고 이뻐서 멋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엄마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건 계모여서 그래. 자, 할머니 따라서 말해봐. 계모. 아주 못된 엄마 같으니라고. 이라고 하며 잘못된 개념을 아이에게 주입시켜 놓았더라고요. 어쩐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난 이후로 점점 애아빠가 하는 행동을 닮아가는 것도 모자라 엄마 말에 반항하기 시작하길래 저는 모두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데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다시 아이를 붙잡고 혁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혁이를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는걸? 하지만 혁아, 혁이의 몸은 정말 소중한 거라서 특별히 아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가족이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혁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은 아주 나쁜 행동이야. 알겠지? 라고 하니 아이가 그치만 할머니가 할머니랑 고모는 괜찮다고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혁아. 고모랑 할머니가 혁이한테 잘못 알려준 거야. 다음부터 혁이 몸에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을 해야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 혁이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더니 아이는 아니야. 혁이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럼 엄마는 혁이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거네? 라고 했죠. 처음 남편에게 집착하실 땐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집착할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 배 아파 낳은 자식까지 치마폭에 감싸서 휘두르려고 하고 잘못된 지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무슨 그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것이냐며 펄쩍펄쩍 뛰었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형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다음날 저희 집으로 형님과 시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아주 발광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너 아주 불려우구나. 네가 뭔데 내 손줄 뺏어가려고 해? 라고 하시며 제 뺨을 내리치셨고 형님은 집안꼴 아주 잘 돌아간다. 참 어이가 없다무 기가 막혀서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이 난다더니 지금이 딱 그 꼴이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라고 하시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죠. 저는 그 순간에도 정신을 붙잡으며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때리시는 걸 보니 솔직히 반갑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차피 협의 이혼은 되지도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말리지도 않고 엄마랑 누나 사이에서 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얼마 붙어있지도 않은 전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뗐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원룸을 얻어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제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증거가 없었어도 가지고 있던 자료가 넘쳐 흐르더군요. 주고받은 연락들을 조금만 올려봐도 형님과 시어머니가 제게 한 폭언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욕설이 가득 담긴 문자들까지, 계획에 없었던 증거들까지 확보했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제가 참아왔던 세월이 무색하게 이혼은 정말 손쉬웠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까지 제가 들고 오게 됐어요.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죠. 친정에서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일찍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이 나이 먹고 부모님께 혼돈났죠. 그렇게 남편과는 쉽게 이혼을 했어요. 그 후에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연락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다가 어떻게 아들과 나의 천륜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냐며 화도 미친 듯이 냈다가 술 먹고 울면서 전화도 왔다가 끝까지 저를 정신적으로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네요.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다고 아이를 조금만 케어해달라고 염치 없게 부탁했거든요. 회사도 친정 근처에 괜찮은 곳으로 이직에도 성공했죠.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남편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든 과정이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는 친정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주 주말 아이와 둘이서 1박 2일로 근교로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저희 친정댁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살이 쏙 빠져 폐인인 상태로 찾아와서 저와 제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썩 꺼지라며 문 앞에서 소금을 왕창 뿌려서 내쫓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이 다 후련하고 시원했네요. 아이의 모습에서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엿보게 되어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혼하지 못한 것이 더 후회가 돼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남자친구 또는 남편이 어머니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경험상 그건 절대 뜯어고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처럼 후회 많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멀쩡한 남자를 잘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우리도 친정에선 귀한 딸이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